아직도 무인 관제를 망설이시나요? 이제 무인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입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으시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무인 관제를 망설이시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무인 관제를 대표하는 아이크로 컴퍼니 김용수 대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러 다녀보면 많은 업주분들이 무인 관제 도입에 대해서 망설이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망설이는 크게 5가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관제 운영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첫 번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초기 투자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키오스크를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 기존에 있는 호텔락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또 기존의 객실 관리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유지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객실 관리 시스템이 연동이 돼 있지 않으면 실제로 무인 관제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객실 상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면 객실을 배정할 때 누군가 수기를 입력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관제 운영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스템 연동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업장들이 동일한 객실 관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한 40여 종 이상 되는데 그 프로그램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동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관제 업체들은 그 연동을 못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이중으로 관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통합하시려면 방법은 2가지죠. 그 각각의 통신 방식을 연결해서 하나로 볼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접근하든가 아니면 업주 대표님들이 투자하셔서 객실 관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교체하시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 비용이 들어가신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객실당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객실이 40개만 돼도 1200 정도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기존의 객실 관리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이용하시고 관제 업체들 중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런 회사를 찾으셔서 가시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제를 하실 때는 핵심이 뭐냐면 카메라만 설치해서 관제를 하게 되면 절대로 관제 비용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관제 직원이 관리해야 될 고객들이 많아질수록 관제 직원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제에 관련된 청구 비용이 낮아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키오스크를 통해서 체크인 자동화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키오스크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관제를 이용해서 가시는 구조를 만들어야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야간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관제는 이제는 야간만 돌리면 그건 관제가 아니라 그냥 비상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손님이 많은 건 낮 시간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서 관제 소화시켜줘야 실제 인원에 관련된 감축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인원이 객실 청소라든지 OTA 채널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낮에도 관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키오스크 기반 관제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키오스크에 관련된 비용을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렌트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렌탈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관제 비용에 포함해서 렌탈 비용을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또는 영원으로 렌탈 비용을 대체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비용의 부분도 절감하실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스마트 호텔 도어라 QR 호텔 도어라 바꾸시게 되면 그 카드 키로만 입실하는 부분을 스마트 휴대폰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많이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추가 비용을 투자하실 수 있다면 QR이 가능한 핀코드 비밀번호가 가능한 도어락을 바꾸시거나 그 비용도 투자할 돈이 없다 그러시면 기존 도어락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한 업체를 선택하신다면 초기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무인 관제를 망설이시는 2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제를 운영할 때 키오스크가 고장나면 어떡하지? 게시관리 연동이 안 되면 어떡하지? 도락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고객이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실 고객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상 기계적인 문제와 크게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기에 대한 고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는 컴퓨터 기반의 어떤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장비들이 붙어서 연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키오스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든지 그 다음에 관리자분이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기기적인 어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빈도수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는 관제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인관제를 도입하실 때 망설이는 세 번째 이유가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된 그 비숙련, 기계치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고객분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일단 업주 대표님들 포함해서 관리자분들도 기계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5년 전만 해도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이나 햄버거 편의점 가도 키오스크 없이 다 사람이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키오스크 위주로 가고 계시는데 처음에 걱정했던 것들이 지금 세 번째 문제 제기했던 과연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잘 적응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다 잘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 시대적인 대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에 관련된 이슈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관제를 하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소외계층 분들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못 다루셔서 다른 모텔로 가신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때 관제 직원이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대응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유가 망설일 이유가 아니라 관제 계약을 하셔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무인관제를 망설이시는 네 번째 이유가 이제 플랫폼과의 어떤 실시간 연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플랫폼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고유의 데이터를 제3의 계약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연동하는 부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끔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관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공식적인 연동은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수수료를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업주 대표님 부담이 되시니까 최근에는 IT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무인관제를 망설이시는 다섯 번째 이유가 또 한 가지는 비상대응에 과연 대처를 잘할 수 있느냐.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화재 감지입니다. 화재 감지.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없을 수 있거든요. 고객만 있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관제업체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프롬프트 기준으로 해서 안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객실을 대상으로 안내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이럴 때 긴급 출동 회사, 예를 들어서 AD캡스, KT텔레캅 이런 업체들이 호텔, 모텔 시장의 출동 서비스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제휴를 맺어서 같이 계약하시게 되면 약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만 실제로 긴급 출동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술을 드셨거나 클레임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키오스크를 부실 경우도 있고 혼자서 주무시는 여자 손님도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응해 드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대응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키오스크가 고장이 나거나 손님들이 키를 잃어버리셨거나 비상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그럴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 대응 방법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하게 집에서 쉬실 수 없겠죠. 그런 어떤 신뢰가 있고 검증된 그 관제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캡슐에서 119를 부르는 건가요? 출동 업체가 우선 출동을 하고 실제로 화점이 확인되면 당연히 119에 신고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일단은 실제 화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관제 업체와 긴급 출동 업체와 같이 코어해서 판단을 하고 119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무인관제를 망설이시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망설이실 이유가 아니라 꼭 하셔야 될 어떤 이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숙박업소 프론트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인관제를 병행해서 가시는 게 직원분들이나 그 다음에 업주 대표님의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 맞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